시즌 전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두 팀, 오클라호마와 인디애나가 2025년 파이널을 치릅니다. 골든스테이트의 황금 왕조가 막을 내리고 르브론도 서서히 무대 뒤로 물러나면서 몇 년째 춘추 전국시대에 접어든 결과 역대 파이널 가장 작은 스몰 마켓 간의 대결이 성사되었는데요. 4-7세 슈퍼팀, 화려한 스타들보단 조직력과 젊은 에너지로 똘똘 뭉친 상징적인 세대 교체라 평가받는 이번 파이널인데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그 이모저모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시죠. 일단 먼저 수치로 보는 두 팀의 성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클라호마의 정규 시즌은 말 그대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정규 시즌 68승으로 리그 최고를 기록했고 플레이오프 득실마진 플러스 10.8점은 2017년 케빈 듀란트가 합류한 골든스테이트 이후로 최고 수준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카루소가 가세한 썬더의 수비였는데요. 안쪽을 지킨 홈그랜과 제이덥, 셰이, 특히 카루소로 이어진 눈부신 앞선 수비가 제대로 빛을 본 오클라호마는 평균 10.8개의 스틸에서 느껴지듯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지난 26년간 최고 수치인 상대의 턴오버율 17.7%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0년대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나 2010년대 샌안토니오 스퍼스보다도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한편 인디애나는 상향 평준화된 분산의 미학을 보여줬는데요. 플레이오프에서 평균 8득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6명에 그친 오클라호마와는 달리 인디애나는 주전들은 물론 벤치 멤버들까지 무려 8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의미있는 수준의 득점을 올리며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템포프 시성애자 할리버튼이 이끄는 인디애나의 볼무브가 압권인데요. 플레이오프 평균 24분 기준 364개의 패스를 주고받는 인디애나는 공격 시 이동거리 역시 1위를 달릴 정도로 높은 활동량을 앞세워 상대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즉 두 팀의 대결은 극한의 공격과 수비 대결로 요약이 가능한데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플레이오프 야투 성공률 57%를 찍은 인디애나가 플러스 8.5점이라는 압도적인 트랜지션을 앞세워 재미를 보고 있다면 상대 야투 성공률 49.9%로 묶어낸 오클라호마는 올 수비팀에 빛나는 루돌트와 제이덥은 물론 알렉스 카루소의 챗 홈그랜, 심지어 셰이까지 수비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의 1옵션 대결도 흥미진진합니다. 스티브 내시가 되고 싶다던 할리버튼은 현 시대의 마지막 클래식 포인트 가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플레이오프에서 평균 9.8개의 어시스트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할리버튼은 셰이보다 훨씬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와중에 더 적은 턴오버를 범하는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과의 컨퍼런스 파이널 4차전에서 32득점, 15어시, 12리바, 0턴오버라는 무결점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기도 했죠. 그리고 공식 클러치의 사나이를 뛰어넘은 비공식 클러치 능력도 대단한데요. 평소엔 패스 위주로 풀어가다가 또 승부처에선 직접 해결사로 나서는 할리버튼은 올 시즌 슈퍼 클러치 상황 90%가 넘는 미친 효율을 자랑하며 인디애나를 파이널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오클라호마의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득점에 더 특화되어 있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선수죠. 과거 휴스턴 시절 하든을 연상케 하듯 아이소를 즐기는 셰이는 지난 5년간 최고 수준인 평균 19회의 아이소를 시도하며 득점왕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유의 흐느적 드리블을 통한 리드미컬한 돌파에 양궁 트렌드를 역행하는 압도적인 미드레인지 능력, 영리한 파울 유도까지 경지에 오른 차세대 득점 머신 그 자체입니다. 추가로 할리버튼만큼은 아니지만 동료들을 살리는 어시스트에도 일가견이 있기에 어떻게 셰이를 막느냐가 인디애나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네요. 인디애나에선 프롬 내내 은근 락다운 수비수로 활약한 네마드가 셰이의 1차 수비수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네마드의 체격상 셰이를 막는데 한계가 있고 실제로 정규 시즌에도 네마드와의 매치업에서 셰이가 날아다녔기에 인디애나에겐 수비 플랜을 짜는데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반면 할리버튼을 막을 수 있을 법한 OKC 선수들은 수두룩한데요. 귀찮은 루돌트에 제이덥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 주로 벤치에서 나오는 카루소의 미스매치를 노리면 홈그랜까지 버티고 있기에 뚫어내기 쉽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트렌트 주니어와 AJ 그린덕을 본 1라운드부터 시약함을 통한 스트러스, 디네이드를 괴롭힌 2라운드, 컴파에선 타운스를 공략해 재미를 봤던 인디애나이기에 구멍이 없는 오클라호마의 방패를 상대로도 높은 야투 성공률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1옵션 대결을 제외하면 개인적으로 인디애나에선 시아캄과 오클라호마에선 루돌트의 3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홈그랜과 하텐슈타인 같은 빅맨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에게 사이즈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아캄이기 때문에 어떻게 미스매치만 잘 만들면 인디애나의 공격 전개가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이더비나 홈그랜 같은 경우엔 계속 견제를 받을 것 같고 그나마 루돌트가 저쪽 외곽에 벌어질 것 같은데 종종 나올 루돌트의 3점 성공 여부가 양팀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객관적인 전력은 오클라호마의 우세이긴 한데 그럼에도 할리버튼에서 파생되는 유기적인 볼무브와 고른 득점 분포, 한번 흐름을 타면 걷잡을 수 없는 템포 푸시, 그리고 최근 무시무시한 할리버튼의 필받은 클러치 능력이 더해져서 재미있는 전개가 연출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부터는 경기 외적인 이야기도 좀 해보죠. 이번 파이널은 조지 없는 폴 조지의 친정팀 대결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2000년 당시 팔팔하던 코비와 차키리 버틴 레이커스에게 무너지며 길고 긴 암흑기에 빠졌던 인디애나. 하지만 여기서 폴 조지가 인디애나에게 기적같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지를 오클라호마로 넘기면서 받은 사보니스를 이용해 몇 년 후 타이리스 할리버튼 트레이드를 이끌어내며 25년 만에 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클라호마로 넘어간 폴 조지는 이번엔 더 큰 업적을 남겼죠. 그 유명한 LA 클리퍼스와의 1대9 수준의 트레이드 매물로 이용된 것인데요. 그 결과 당시 2년차 유망주였던 셰이를 품게 된 오클라호마는 조지 덕분에 얻은 픽으로 2옵션인 제일런 윌리엄스도 뽑으며 수월하게 팀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 부족했던 앞선 수비에 힘을 보태줄 알렉스 카루소를 마지막 조각으로 데려옴으로써 탄탄한 공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었네요. 무엇보다 오클라호마 로스터의 평균 나이는 리그에서 가장 어린 24.3세에 불과한데 가지고 있는 픽들까지 엄청 많아서 이번에 우승한다면 오클라호마의 왕조 구축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파이널은 NBA 역사상 처음으로 4-7세를 내지 않은 두 팀의 대결로도 화제인데요. 최근 10년간 파이널에 진출했던 골든 스테이트, LA 레이커스 모두 거액의 4-7세를 쏟아부었다는 점과 각각 두 팀의 올 시즌 총 연봉 순위가 인디애나는 22위, 오클라호마는 단 25위에 불과하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새삼 느끼게 되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낌없이 주고 떠난 폴 조지의 은총도 있지만 일관성 있는 팀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네요. 추가로 역대 파이널 가장 작은 스몰 마켓끼리의 대결이라는 점 외에도 역대 두 번째로 가까운 거리에서 펼쳐지는 파이널이라 하는데요. 오클라호마가 서부로 분류되긴 하지만 사실상 중부에 가깝기에 두 팀의 경기장 사이 거리는 688마일 1100k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100km면 서울에서 도쿄까지 그나마 부담이 덜한 거리라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번 파이널의 양팀 전력과 이모저모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파이널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댓글로 파이널 예측 결과를 알려주시면 맞추신 분들 중 3분을 추천하여 올데이옵스 티셔츠를 드릴 예정이니 재미삼아 편하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